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 3회차 사안 방송 시작해 볼게요. 37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오랜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온 지 약 6개월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지 없는 나라로 옮기는 일이라 두 내외가 모두 일을 쉬어버리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베트남으로 먼저 가서 과외방을 열어 자리를 잡으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넘어오는 것으로 하고 저와 아들들만 먼저 왔습니다. 저도 낯선 땅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환경이 좋고 여유로운 곳이라 아이들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예정보다 일찍 퇴사 의사를 밝히고 바로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회사에서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서 궁극적으로 남편 퇴사와 새로운 환경을 찾아 옮기는 것이 베트남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저도 언제든 남편에게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지만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고 남편은 베트남에 온 뒤로 집에 모은 돈이 이렇게 없었냐며 괜히 일찍 왔다고 후회를 하고 매일매일 무기력과 자괴감에 괴로워합니다. 저는 저대로 아직 일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서 괴롭고 원래의 생각대로 남편이 기왕 왔으니 마음 편히 쉬면서 2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휴가 기간을 누리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초조하고 답답하다고요. 두 부부가 대화도 없이 서로 예민한 상태라 말을 잘 안 건다고 하세요. 칼날 위를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제가 버는 걸로는 월세, 유치원비, 생활비 대기도 빠듯합니다. 남편과 돈에 대한 기억들이 휘몰아쳐 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정화해 가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이제 리셋 정화를 하고 계신 분이라서 너무 사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가 정화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같이 정화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을 올려주신 것 같으세요. 자, 먼저 이분은 부부간의 관계 정화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 정화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는 정화예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정화하다 해오다가 조금이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날 바로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고 며칠 안 하고 있으면 좀 크게 터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상 하면 잘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냥 무난하고 평화롭게 지나가니까. 근데 하지만 하지 않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기억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겪어왔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부부간의 관계 정화에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두 분의 기억이 정화되면 오니비리끼리 서로 정화를 하기도 하고 알아서 굴러가는 부분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부부간의 정화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전생의 인연이 굉장히 깊으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전생으로 인한 부부간의 인연 정화를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해 보이고, 이 전생에 관한 내용은 제가 먼저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알려드린 부분과 관련된 일이 반복될 때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어떤 기억이 이런 남편이 못마땅해 보이고 남편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할까요? 물으신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다른 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나도 뭐 전생이 궁금하다. 혹은 나와 남편의 관계도 전생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생을 리딩하시는 사람은 아니고 다만 운이피디가 이 부분은 이 전생과의 기억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정화야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준 것이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난 기억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쉽게 읽혔던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만약 지금 전생을 정화할 타이밍이 아니라면 운이 PD가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지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케이스인가 보다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저한테 한 번도 정화 받지 않으신 분이 물어보시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부부간의 인연을 정화해 오셨는데 제가 전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아직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인연은 이거는 모든 부부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양 가문의 조상 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결혼하기 전에 두 부부가 서로의 조상 정화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면 알게 된 순간부터라도 정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의 친가 외가 그리고 남편의 친가 외가 모두 가문의 기억이 정화가 되어야 두 부부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 부분들이 문화 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기억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각자 살아온 기억들이 달라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달라서 그런 기억들이 충돌을 하는 건데 서로의 가문의 기억을 정화를 하면 이런 문화 차이가 굉장히 안 느껴지거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양가 조상 정화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혼의 맺음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상의 DNA와 배우자 가지고 있는 조상의 DNA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워가 보면 남아있는 것은 조화와 사랑만이 남겠죠. 그러니까 부부간에서는 이런 조상 정화를 반드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베트남의 인연을 정화하실 게 필요해 보여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가 왜 하필 베트남에 갔을까? 인연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게 된 것이고 이 베트남과의 인연은 본인은 지금 처음일지라도 다른 친인척 조상들이 이 베트남과의 인연을 맺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화할 기회를 지금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트남과의 인연을 정화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리셋 정화할 때도 베트남 자체의 땅의 기억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정화의 기회를 저도 같이 받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하는 것과 별개로 이분도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 중요한 이슈죠. 일단 남편이랑 같이 벌다가 지금 혼자 벌면 운이필이, 그러니까 나의 운이필뿐만 아니라 남편은 지금 돈을 벌지 않잖아요. 남편의 운이필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순간들이겠죠. 그러니까 더 정화의 기억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더 불안하고 운이 근데 그걸 우한애가 진정시키고 정화를 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운이 빌린 더 큰 불안의 기억들이 계속 올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의 현재 상황은 계속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이분 부부가 남편이 돈을 벌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도 했겠지만 이 본인 여자분 이 사연 주신 분도 굉장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행복하셔서 자기 스스로 어떤 약간 여긴 내 세상이다라는 느낌으로 생활을 하셨었을 거고 중국에서 그래서 잘 행복하게 지내셔서 뭐 더 이상
뭐 문제가 없다고 여기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오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베트남으로 괜히 왔나? 베트남에 문제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 정화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연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정화의 기회를 받고 나의 정화의 책임 범위도 넓어지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해와서 어떤 업그레이드된 환경이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겠죠? 어쨌든 경제는 여자의 행복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행복한 집은 경제적으로 대부분 부유하거나 풍요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뭐 인과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여자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유하지만 여자가 행복하지 않은 집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여자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정도 이제 원만하고 가정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가정의 그 여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내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래야 우리 집의 경제도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짐이 엄청나게 무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감이 억눌려서 본인의 행복은 가장 뒷전이 되게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경우에 뭐 아들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생활비가 빠듯한데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운이필을 더 돌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운이필의 만화가 적어지고 그러면 기억을 정화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점점 더 기억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의 현실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일단 남편분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나의 행복을 먼저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운이 비리도 안심을 하고 같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운이 비리가 불안하니까 모든 가족의 운이 비리 같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뭐 1,000원짜리 커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면 과감하게 1,000원 쓰시는 거예요. 1,000원 아니라 10,000원이어도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끼면 뭘 할 수 있고 이걸 아끼면 우리 가족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은 굉장히 나의 운이필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이필이는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왜 그래 하는지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설령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건 나의 자식이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땅에 나의 운이필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누군가의 희생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분께 3가지 조언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부부간의 인연을 정화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전생, 그리고 양가 조상 정화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과의 인연을 정화해 보시라는 것.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운이비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서 정화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나의 내면의 투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베트남이란 땅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뭐 일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기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계속 잘 해나가시다면 곧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3차 사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